만약 폐암과 싸울 수 있는 비밀 병기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몸속에 이미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바로 우리 몸에 사는 수족의 미생물, 얘네들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이 장내 미생물이 폐암 치료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진짜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현대의학이 마주한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 하나부터 시작해보죠. 이게 뭐냐면 최첨단 암치료법에 숨겨진 거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미스터리의 핵심이에요. 아니, 그렇게 획기적이라는 항암제가 나왔는데 도대체 왜 절반이 넘는 환자들한테는 잘 안 듣는 걸까요? 전 세계의 암 전문가들이 지금 이 문제의 답을 정말 애타게 찾고 있죠. 이 약의 이름이 바로 면역관문 억제제, 줄여서 ICI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스스로 암이랑 싸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정말 획기적인 치료법이에요. 암세포가 면역 체계에 눈을 속이려고 쓰는 위장술을 딱 무력화시키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강력한 치료법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효과를 보는 환자가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죠?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답을 찾기 위해 눈을 돌린 곳이 있습니다. 그냥 암덩어리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 이 거대한 생태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자, 드디어 이 미스터리를 풀 열쇠를 쥔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바로 우리 몸속에 존재하는 또 다른 우주,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이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우리 건강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장폐축.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 그대로예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우리 장이랑 폐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로 연결돼서 끊임없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관계가 훨씬 명확해지죠? 장하고 폐가 이렇게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장폐축이라는 게 딱 보이잖아요. 근데 이 균형이 만약에 깨지면 보시는 것처럼 면역 치료 효과가 뚝 떨어지거나 심지어 종양이 더 잘 자라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연결고리 아닌가요? 그렇다면 말이죠. 이 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뭘 발견했을까요? 알고 보니까 암과의 싸움에서 모든 미생물이 우리 편은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이거였어요. 환자마다 몸속에 사는 박테리아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 마치 범죄 현장에 남겨진 지문처럼 아주 뚜렷한 특징을 발견한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 지문의 정체가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치료에 반응하는 환자 그룹이랑 그렇지 않은 그룹의 미생물 구성이 정말 확연하게 달라요. 자, 왼쪽을 한번 볼까요? 치료 효과가 좋았던 분들은 아커만시아 같은 유익균, 그러니까 우리 편 아군이 아주 풍부했고요. 반면에 오른쪽, 치료가 잘 안 됐던 분들한테서는 해로운 적군, 박테리아가 훨씬 많이 발견됐습니다. 자, 이제 용의자들의 정체는 확인했으니까요. 이 녀석들이 실제로 우리 면역 체계가 암과 싸우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폐 안에서 직접 일어나는 일, 국소적 효과부터 볼게요. 이 그림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폐에 있는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보시는 것처럼 염증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암세포가 자라나고 우리 면역세포들로부터 숨기 딱 좋은 그런 종양 친화적 환경을 만들어 버립니다. 말 그대로 암의 아지트를 만들어주는 셈이죠. 다음은 전신적 효과입니다. 이번에는 시작점이 장이에요. 장내 미생물 균형이 안 좋으면 이게 혈관을 타고 염증 신호를 온몸으로 쫙 퍼뜨립니다. 이 신호가 저 멀리 있는 폐에까지 가서 결국 폐암이 더 빨리 자라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온몸을 돌아서 폐에 큰 불을 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모든 게 한눈에 정리가 됩니다. 자, 보세요. 장에 사는 착한 균, 즉 유익균들은 암세포를 공격하는 우리 몸의 특수부대, T세포를 더 강하게 훈련시켜주고요. 반대로 나쁜 균들은 이 T세포가 제대로 싸우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결국 우리 몸속 미생물들이 면역 치료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아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미래로 한번 가보시죠. 이 놀라운 발견이 어떻게 혁신적인 치료법의 문을 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의 가능성이 정말 어마어마해집니다. 먼저 첫 번째, 환자의 미생물을 싹 분석해서 이분은 치료가 잘 듣겠구나 하고 미리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치료 효과가 없던 환자에게 건강한 미생물을 이식해주는 일종의 개입을 통해서 반응을 확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특정 프로바이오틱스를 딱 보충해서 면역 치료 효과를 강화하는 겁니다. 이야,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맞춤형 암 치료 시대가 열린다는 신호 아닐까요? 하지만 물론 이 자료에서 인용한 문구처럼 아직 갈 길은 남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망한 분야인 건 맞지만 실험실에서의 놀라운 발견들을 실제 병원에서 모든 환자에게 적용하려면 그 사이에 간극을 메우기 위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어쩌면 말이죠. 암과의 그 힘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열쇠가 저 멀리 어딘가 새로운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와 함께해온 이 몸속 미생물 군단에게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앞으로의 연구가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들려줄지 정말이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폐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폐암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무서운 질병 중 하나잖아요. 다행히 면역항암제라는 획기적인 치료법이 나왔지만, 안타깝게도 이게 모든 환자에게 다 효과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치료의 설국 열쇠가 암세포가 아니라 전혀 예상치 못한 곳, 바로 당신의 장에 있다면 어떨까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들의 핵심이요. 보내주신 최신 연구들을 쭉 관통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장폐축, 영어로는 gut lung axis라고 합니다. 장폐축이요? 네, 이름 그대로예요. 수십 미터나 떨어진 장과 폐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축으로 연결돼 있다는 거죠. 서로의 미생물 생태계를 통해서 아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연결고리가 폐암의 발생부터 치료까지 그 모든 과정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하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펼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보통 우리는 폐라고 하면 외부 공기가 드나드는 아주 깨끗하고 살균된 공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폐에도 장처럼 고유한 미생물 생태계,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 존재한다고요? 바로 그 고정관념을 깨는 것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폐는 결코 묵인 상태가 아니에요. 수많은 미생물들이 나름의 균형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공간이죠. 문제는 폐암 환자의 경우 이 건강한 생태계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균형이 무너졌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그냥 좋은 균이 줄고 나쁜 균이 늘어나는 그 정도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훨씬 더 극적인 변화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 불균형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알파 다양성이라고 해서 비유하자면 숲에 나무가 총 몇 종류나 있는지 그 가지수를 세는 거예요. 아, 종류의 수? 네, 10종류인지 100종류인지 보는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폐암 환자의 경우 이 숫자가 연구마다 결과가 조금씩 달랐어요. 늘었다고도 하고 줄었다고도 하고요. 그건 좀 의외네요. 보통 다양성이 낮아지는 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군요? 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두 번째 관점입니다. 바로 베타 다양성, 즉 숲의 구성을 들여다보는 거죠. 구성이라면 이건 숲의 소나무가 90%고 나머지가 10%인지 아니면 참나무, 소나무, 단풍나무가 골고루 섞여 있는지 그 비율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폐암 환자들의 폐는 건강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 구성 자체가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숲의 종류가 아예 바뀌어버렸다. 이런 느낌이네요. 정확합니다. 정말 극적인 변화죠.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건가요? 원래는 없어야 할 나무가 막 자란다거나 그런 건가요? 딱 맞는 비유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원래 입안에 살아야 할 구강세균들이 폐 깊숙한 곳에서 대량으로 발견된다는 점이에요. 입에 있는 균이 폐에서요? 네, 자료에 나온 스트랩토코커스나 베일로넬라 같은 균들이 대표적이죠. 이건 마치 우리 집 안방에 낯선 외부인들이 무단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과 같아요. 폐의 정상적인 방어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단순히 낯선 균이 늘어난다는 걸 넘어서 이 균들이 암의 상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이었어요. 뭐랄까? 범죄 현장에 남겨진 지문처럼 특정 세균들이 암의 프로파일과 짝을 이룬다는 거죠. 맞습니다. 미생물이 거의 암의 신분증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암이 상당히 진행된 환자에게서는 A라는 유형의 세균이,
또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까지 된 환자에게서는 B라는 유형의 세균이 더 많이 발견됐고요. 와. 심지어는 특정 유전자 변이가 있는 특정 암 종류에서 C라는 세균이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시기죠. 그 정도면 거의 맞춤형 단소 수준인데요. 폐에 사는 미생물만으로도 이렇게 놀라운데 문득 궁금해집니다. 이 미생물들은 원래 폐에 살던 토박이들이 변한 걸까요? 아니면 외부에서 온 이민자들일까요? 특히 아까 구강세균이 폐에서 발견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혹시 다른 기관? 예를 들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미생물 서식지인 장에서도 넘어올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 질문이 우리를 두 번째 주제, 장폐축의 핵심으로 이끌어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다입니다. 멀리 떨어진 장이 폐암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막강해요. 가장 대표적인 경로는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여러 대사산물들이 있거든요. 대사산물이요? 네, 그 물질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서 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방식입니다. 아, 그러니까 장에서 만든 어떤 물질이 고속도로 같은 혈관을 타고 폐까지 배달돼서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물질이 바로 단수의 지방산, 영어로 SCFA라고 하는 건데요. 장내 유익균들이 식이섬유를 먹고 만들어내는 일종의 영양제 같은 거예요. 영양제요? 네, 이게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조절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폐암 환자의 장속 환경은 정반대로 변해 있습니다. 이런 유익한 단쇄지방산을 만드는 퍼미큐테스 같은 균들은 줄어들고 대신 박테로이데테스 같은 균들이 늘어나는 뚜렷한 변화가 관찰돼요. 아, 그럼 결국 우리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영양제 공장은 문을 닫고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뀐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체내 염증 수치는 높아지고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기면서 암이 자라기 더 좋은 토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뭐랄까 소름 돋는 연결고리가 하나 발견됩니다. 뭔가요? 아까 환자의 폐에서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고 했던 구강세균들, 프레보텔라랑 베일로넬라 기억하시나요? 네네, 기억하죠. 놀랍게도 이 세균들이 환자의 장에서도 동시에 증가한 상태로 발견됐다는 겁니다. 네, 잠시만요. 그건 정말 이상한데요. 단순히 장에서 만든 내사산물이 혈액을 타고 가는 수준이 아니라 폐와 장, 양쪽에서 똑같은 범인들이 동시에 발견된다는 거잖아요. 두 기관 사이에 무슨 비밀 통로라도 있는 겁니까? 그 비밀 통로의 존재 가능성이 지금 과학계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입니다. 미생물이나 그 일부가 림프관이나 혈관을 통해 직접 두 기관을 오갈 수 있다는 가설이죠. 아직은 가설 단계지만요. 와, 그래도 장과 폐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역동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알겠습니다. 폐와 장의 미생물 생태계가 무너지는 게 암과 관련 있다는 사실은 이제 분명해 보이네요. 그럼 이 지식들을 실제 환자 치료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보내주신 자료에서 가장 희망적인 부분이 바로 이 면역 항암제 치료 파트였거든요. 내 장내 미생물 상태에 따라 치료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암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니까 면역 항암제의 드라마틱한 효과를 본 반응군 환자들이랑 안타깝게도 효과를 보지 못한 비반응군 환자들, 이 두 그룹 사이에 장내 미생물 구성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반응이 좋은 사람들은 장 속에 뭐 특별한 아군이라도 데리고 있었던 건가요? 네, 일종의 최정의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자료에 언급된 아커만시아 뮤시니필라나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균들입니다. 들어본 이름들이네요. 네, 이런 균들이 풍부한 환자들이 치료에 훨씬 잘 반응하는 경향을 보였어요. 반대로 비반응군에서는 감마 프로테오박테리아처럼 염증을 유발하기 쉬운 균들이 더 많았고요. 단순히 좋은 균이 많다는 걸 넘어서 이 특수부대가 구체적으로 어떤 작전을 펼치길래 면역 항암제의 효과를 높이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커만시아는 우리 몸의 암 사냥꾼인 CD8 플러스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있거든요. 네. 이 T세포가 종양이라는 적진 깊숙이 침투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최정예 부대라면 아커만시아는 이 부대가 적의 방어선을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공병부대인 셈이죠. 와, 공병부대라니 비유가 아주 확실하네요. 군대가 적진으로 들어갈 길을 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군대 전체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나온 CGAS, 스팅 경로 활성화라는 부분이 그런 내용 맞죠? 용어는 좀 어려운데 뭔가 중요한 시스템을 깨우는 느낌이거든요. 정확한 느낌입니다. CGAS 스팅 경로는 우리 몸의 최상위 긴급 경보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긴급 경보 시스템? 네, 평소에는 잠들어 있다가 바이러스 같은 외부 침입자가 나타나면 적군 침입, 전군 전투태세 돌입하고 사이렌을 울려서 면역계 전체를 깨우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장내 유익균들이 바로 이 경보 시스템의 스위치를 켤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암세포를 외부 침입자로 인식하게 만들어서 면역계의 공격 태세를 강화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다면 혹시 그 결과를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면역 항암제가 잘 안 듣는 환자에게 그 최정의 특수 부대균들을 이식해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바로 그 시도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직설적인 방법입니다. 분변 미생물군 이식, 영어 약자로는 FMT라고 부릅니다. 아, 말 그대로 건강한 사람, 그러니까 치료 반응이 좋은 사람의 장내 미생물을 통째로 이식하는 거군요. 처음 들으면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지만 효과가 있다면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나요? 네, 흑색종 같은 다른 암에서는 이미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 방법으로 면역 항암제에 전혀 반응하지 않던 환자의 저항성을 극복하고 치료 효과를 이끌어낸 사례들이 있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방법은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감염의 위험이라든지. 바로 그 점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훨씬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전략,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하는 겁니다. 아, 프로바이오틱스요? 우리가 흔히 아는 유산균 같은 것들이요? 네, 훨씬 안전하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이죠. 그런데 시중에 팔은 아무 프로바이오틱스나 먹는다고 효과가 있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핵심은 특정 균주입니다. 자료에 언급된 클로스트리디움 부티리쿰이라는 특정 균주를 암에 걸린 쥐에게 먹였더니 면역 항암제의 효과가 드라마틱하게 회복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와, FMT처럼 위험 부담이 큰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잘 선별된 차세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암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기술의 발전도 이런 연구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단순히 어떤 균이 좋다, 나쁘다를 넘어서 훨씬 정교한 예측까지 가능해지고 있더라고요.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장내 미생물 데이터를 인공지능에게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미생물 조합을 가진 사람이 폐암에 걸릴 확률이 높은지 혹은 면역 항암제에 잘 반응할지를 80에서 90%가 넘는 매우 높은 정확도로 예측하는 모델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80, 90%요? 네, AUC 값 기준으로요. 머지않아서 개인의 장내 미생물 데이터를 보고 당신은 이 치료법에 잘 반응할 확률이 85%입니다. 라고 말해주는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암 치료에 대한 논의가 이제 암세포 자체만 보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몸 전체의 생태계, 즉 우리 안에 사는 수족의 미생물 군단까지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네요. 이건 단순히 암세포만 죽이는 표적 치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군요. 암세포가 활개치지 못하도록 우리 몸의 환경 자체를 바꾸는 쪽으로요. 맞습니다. 마치 적군 기지만 폭격하던 것에서 우리 편의 보급로를 탄탄히 하고 병사들을 최전위로 훈련시키는 전략으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정리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분석한 자료들이 아주 중요한 한계를 동시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놀라운 발견과 자세한 작용 원리의 상당 부분이 아직은 동물 모델, 그러니까 쥐 실험에서 밝혀졌다는 점이죠. 아, 실제 우리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100%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거군요. 실험실 연구와 실제 환자 사이의 그 간극을 메우는 일이 남았네요. 맞습니다. 이 미생물들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대사산물들이 인간의 면역세포를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직접 활성화하고 조절하는지 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과학계가 넘어야 할 다음 허들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곱씹어 보시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질문이죠? 만약 가까운 미래에 당신 개인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간단히 분석해서 폐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맞춤형 식단이나 프로바이오틱스를 처방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온다면 당신이 매일 먹는 음식을 고르고 당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방식이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여러분, 장폐 미생물 축 이론에 따르면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 균형은 단순히 소화에 그치지 않고 폐의 면역 환경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장에서 생성된 대사체와 면역세포가 혈류를 타고 이동하며 폐염증을 억제하고 NK세포를 활성화하는 이 메커니즘은 차세대 면역항암 전략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사기 환우들을 위한 실전 적용이 논의될 만큼 중요한 이 상호작용의 원리를 학술적으로 깊이 이해해 봅시다. 면역항암제는 암 치료에 혁신을 가져왔지만 실제 반응률은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현대의학의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러한 내성 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폐와 같은 국소적인 환부에서만 찾으려 했던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 해결의 결정적인 열쇠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와 긴밀히 소통하는 장, 겉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폐와 장이 배아 발생학적으로 같은 뿌리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들은 혈액과 림프계를 통해 면역세포와 대사산물을 주고받는 긴밀한 장 폐축을 형성하여 서로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장내 미생물 불균형인 디스바이오시스가 폐 면역 환경을 망가뜨릴 수 있는 만큼 장 건강관리가 곧 호흡기 면역의 핵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양 미생물 환경은 마치 아군과 적군이 대치하는 전장과 같은데 미생물 불균형 상태인 디스바이오시스에서는 유해균이 면역 억제 세포를 불러들여 암의 성장을 돕게 됩니다. 반대로 유익균이 풍부한 호메오스타시스 환경이 조성되면 킬러 T세포가 활성화되어 종양을 직접 공격하는 강력한 면역 반응이 일어납니다. 결국 우리 몸속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이 암과의 싸움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략인 보급로 확보는 고식이섬유 식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장내 발효로 생성된 단쇄지방산이 그 핵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단쇄지방산이 혈류를 타고 폐로 이동해 크가스 STING 경로를 활성화하면 종양에 대한 면역 감시 체계가 비약적으로 강화됩니다. 결국 식이섬유 섭취는 우리 몸이 암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천연 무기를 보급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 치료의 효율을 높이는 두 번째 전략은 바로 검증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정예 부대를 직접 투입하는 것입니다. 폐암 생존율을 높이는 CBMO88부터 면역세포를 동원하는 아커만시아, 그리고 킬러 T세포의 종양 침투를 돕는 비피도박테리움이 대표적인 사례죠. 이처럼 특정 유익균들은 면역 항암제의 반응률을 끌어올리는 강력한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CBMO88은 비소세포 폐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면역과 문억제제와 결합해 강력한 시너지를 내는 핵심 성분입니다. 특히 항생제로 파괴된 장내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복구하기 때문에 임상 현장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다뤄지고 있죠. 따라서 주치의와 상의해 보조요법으로 고려할 수 있는 최우선 옵션으로서 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전략 3은 항생제 관리로, 항생제는 감염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유익균까지 제거해 면역과 문억제제의 효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치료 직후 유익균을 즉시 보충하여 장내 생태계를 다시 세우는 데미지 컨트롤 플랜을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재건 과정을 통해 장내 균형을 회복하고 암 치료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장내 미생물 상태를 파악하는 첩보 활동으로 핵심 지표인 알파 다양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성이 높을수록 면역 항암제 반응과 예후가 긍정적이지만 낮을 경우 유해균 증식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따라서 정기적인 NGS 검사를 통해 자신의 다양성 수치를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균이 부담스러운 환경에서 균의 유효 성분만을 추출해 활용하는 차세대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임상적으로는 면역 부작용을 줄여주는 JKOG와 항암 효과를 높이는 BIF, BEV 같은 고도화된 성분들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죠. 이러한 데이터들은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정밀 의료 시대의 중요한 치료 옵션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 역전의 핵심 기술인 대변 미생물 이식, 즉 FMT의 개념과 효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FMT는 치료 반응이 좋은 사람의 강력한 미생물 생태계를 환자에게 이식하는 기술로 실제 흑색종 임상에서 반응률을 30%나 회복시키는 등 놀라운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 임상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우리 몸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교체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차세대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인 작전 지도를 통해 장내 미생물이 폐의 면역 반응을 돕는 전체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섭취된 식이섬유와 유익균이 장에서 단쇄지방산을 생성하면 활성화된 면역세포들이 혈관을 타고 이동해 폐의 종양을 직접 공격하게 됩니다. 결국 장에서 시작된 강력한 지원 사격이 혈관을 거쳐 폐의 승리를 이끄는 결정적인 메커니즘인 셈입니다. 여러분의 장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4가지 핵심 실천 지침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풍부한 식이섬유 섭취와 적절한 유산균 보충, 그리고 항생제 복용 시에 체계적인 복구 계획을 통해 장내 생태계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부터 꾸준히 실천하면서 기회가 된다면 미생물 다양성 검사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학술적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이 곧 폐를 지키는 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면역 시스템은 생각보다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에 소개해드린 전략들이 그 힘을 깨우는 유익한 실마리가 되길 바랍니다. 다만 실제 치료에 관한 결정은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